바지 들어봐 이러는 거예요. 여기가 동대문이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뜻이냐니까. 여기가 패션의 성지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약간 좀 자존감이 지하 한 50층에 있었어요. 어떻게 이 자존감을 끌어올릴까 하다가 자존심을 좀 끌어올려 봤어요. 일단은 네, 그래서 양브로의 정신세계 안녕하세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양재신입니다. 양떼들 안녕. 정신과사 양재웅입니다. 가운데 누가 계시죠? 그렇죠. 네. 네,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대기업 11년차 과장이면서 베스트셀러 작가인 송혜구님 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누적 조회수가 1200만이라고 하니까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1, 2, 3편으로 돼 있는 네. 베스트셀러 작가십니다. 이 책입니다. 야, 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몇 부가 팔렸다고요? 한 15만 정도인 것 같아요. 참고로 지금 웹툰이랑 드라마 제작도 확정이 됐다고 해서 모시기 힘든 귀한 분이신데 저희는 사실 한 13년 알고 있는 관계고 제가 결혼을 시킨 커플이라서 다행히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부른 거죠? 뭐 실체를 까발리겠다, 협박을 했다. 안 나오면 뭐 김 부장 이야기가 1편이잖아요. 그때 한 50대 초반, 뭐 네. 40대 후반 이 정도 남자 나이인 것 같고 작가님이 경험하지는 못한 네. 인생인데 기가 막히게 묘사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1권을 읽었거든요. 송 작가님이 조용히 했던 캐릭터거든요. 맞아요. 아, 얘가 말만 안 했지 속으로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직 회사 다니시잖아요. 네. 내가 김 부장 아닌가 의혹의 눈초리,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분들 꽤나 계실 것 같은데. 저한테 무슨 말을 하시고서는 자기가 쓰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명 계셨거든요. 참 주변 사람들이 많이 뜨끔뜨끔 할 것 같습니다. 4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 후에 매일 1시간씩 글을 썼다. 말이 쉽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동기부여가 됐던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는 정말 말도 안 되게 가난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어요. 한 사건이 기억나는데 바깥에 나가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할까 말까 하다가 그 아버지 신발에다가 그 이를 봤어요. 아버지 신발에 하고 그거를 밖에다 내놨어요. 네. 내놓으면 이 폭우가 다 쓸어갈 것이다. 라는 어린 마음에 몇 살 때 정도예요? 그게 한 7, 8살 때예요. 그 정도면 아버지에 대한 어그레션이. 분노가 자고 일어났는데 그대로 있어? 이게 뭐야?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라고는 전혀 의심 안 하시고 뭐 걔가 뭐 싸고 갔나?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바깥에 있는 화장실에서 살기 싫다. 어떻게 부자가 될까 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또 한 번은 결정적인 계기가 아버지 친구분이 그 일산 주변에 토지 보상을 받으면서 목돈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 이게 답이구나 라는 생각에 부동산에 좀 눈독을 들였죠. 사실 이제 통계들을 보면은 특히 이제 큰 회사에 다닐수록 가장 힘든 거가 80% 이상이 대인관계라고 하거든요. 네. 그 11년 동안 대인관계에서 그 갈등이 생기거나 뭐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을 해왔어요? 어떤 마인드로 회사 다녔냐면 내가 프리랜서다 아. 이런 느낌으로 다니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가 적었어요. 언제든지 나는 이거를 그만둘 수도 있다. 그것보다는 내가 시켜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회사와 나는 종속 관계가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느낌? 뭐 요즘 MZ세대 공감이 갈 수도 있지만 네. 송 작가님이 회사 생활을 했던 그 시기는 회사와 직원은 종속 관계고 뭐 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상사 중에도. 네.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프리랜서 마인드야? 마찰이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했던 것 같아요? 8년 전 얘기예요. 오케이. 네, 제가 신입사원 때 그때 그랬어요. 양말을 살짝 줄이는 걸 신고 왔거든요. 바지 들어봐 이러는 거예요. 여기가 동대문이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뜻이냐니까. 여기가 패션의 성지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입사원들은 정장에 발목 양말을 신거든요. 그치. 그 부장님들은 완전 쇼크인 거죠. 근데 직접 말은 못 하세요. 네, 들어보니까 네. 줄바지 가지고 뭐라고 했던 그런 부장님들이 글을 쓰게 만든 원동력이네. 그들에 대한 분노가 이 책이 고스란히.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신발에 똥을 쌀 수는 없으니까. 분노가. 그분들은 자신들을 좀 위해주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일을 좀 못하더라도 그분들이 한 거에 대한 뭐 칭찬이라든지 이런 거 좀만 던져주면은 오히려 좀 더 맞춰주기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시대가 또 급변하면서 네. 그러게요.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이 부정당한 느낌을 계속 받잖아요. 되게 김 부장처럼. 네. 일을 잘해서 성과로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관계를 잘 가져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이제 자존감이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네. 이제 송 과장님은 좀 어떻게 자존감을 좀 지켰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약간 좀 자존감이 지하 한 50층에 있었어요. 어떻게 이 자존감을 끌어올릴까 하다가 자존심을 좀 끌어올려 봤어요. 일단은. 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좀 갖고 조금씩이라도 인정을 받으면은 거기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작가도 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뭔가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잖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어때요? 자존감적인 측면에서? 정말 제가 모니터만 뚫어져라 보고 회사를 왜 다니나 싶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취미가 조금씩 발전되면서 행복을 찾은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도 있고 작가로서 성공도 했고 뭐 회사에서 뭐라고 하면 아씨 안 다녀 뭐 이런 마음 어때요 그거는? 회사는 그래도 당분간 다닐 생각입니다. 당분간이 뭐 좀 10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는데 회사에서 내치지 않는 이상 영화나 웹툰 터지면 너 나올 것 같은데? 1년 안에. 마련했지만 혹시 회사에서 볼까봐 10년이 될 수 있다고 지금. 그리고 제일 놀란 게 송 작가님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1시간씩 글을 썼다는 게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걸 얼마나 한 거죠? 11년 동안 한 것 같아요. 11년. 저는 남보다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존감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뭔가 남들보다 일찍 하지 않고 더 하지 않으면 나는 못 살아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늘 있어서 근데 사실 그렇게 하려면 일찍 자야 되고 네. 육아나 이런 거에 있어서 네. 아내가 좀 서운해하거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는 육아에 완전 전념하고 있어요. 퇴근하고 일찍 잘 때까지. 야, 그러면 어쨌든 4시 반부터 하는 건 자기 개발 시간이고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오롯이 보상해주는 네. 재밌는 그런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아침 시간인 것 같아요. 출퇴근 음. 시간도 되게 재밌어요. 뭐 책 보고 양보로 이런 유튜브 듣고 뭐.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쨌든 생산적인 활동에서 재미를 많이 찾고 있네요. 네. 옛날부터 투자를 하다 보니까 뭔가 생산적이지 않으면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너 옛날에 진짜 재미없었겠고. 물론 뭐 생산적인 거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는 있지만 성실함과 생산성에서만 재미를 느끼며 살다 보면 번아웃이 오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맞아요. 아까 양정원 원장이 얘기한 게 그런 거거든요. 네. 뭐 회사를 다니면서는 번아웃이 계속 왔어요. 하루에 수십 번씩 퇴사하고 그런 상상을 하고 퇴사하면서 정수기한테 팍 때리고 나오는 그런 나 나간다 하고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 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글을 쓰게 된 것도 정말 번아웃이 올 때쯤이라서 쓴 것 같아요. 번아웃 속에서 뭔가 자기만의 돌파구를 찾아가다가 그걸 꾸준히 하다 보니까 다음에 뭔가 문이 열린 네. 거네요. 네. 이렇게 내가 하는 일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지칠 때는 새로운 돌파구로 다른 것들을 건드려 보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해봐야 알지 정말. 맞아요.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이제 이거 보시는 많은 분들이 그리고 특히나 이 책을 보신 분들은 되게 궁금할 텐데 재테크를 이제 부동산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전에 뭐 주식이나 다른 것도 해봤는데 결국은 부동산을 택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부동산이었는지. 주식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딴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특히 회사원들은 다 그치. 똔똔이에요. 거대한 그런 집단들 사이에서 내가 개미 한 마리라는 느낌이 들었고 근데 부동산은 그냥 개인 간의 거래거든요. 실시간으로 막 이렇게 주가 시세가 변동되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가기 때문에 저는 정신적인 피로도도 좀 낮아서 부동산을 시작했어요. 부동산은 주로 어떤 거? 뭐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토지를 샀어요. 근데 어쨌든 개발 호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좀 분석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거는 필수로 봐야 돼요. 그래서 무슨 뭐 시청, 구청, 뭐 국토부 자료 다 다운받아서 다 읽어보고. 그냥 뭐 지나가는 차원에서 네. 지금 보고 있는 지역 한 3군데만 좀 찝어줄 수 있어요. 그래 추천. 일단 뭐 서울, 경기도 쪽에서는 일산하고 분당을 좀 보셔야 돼요. 일산. 일산 분당? 아직 왜냐면- 거기가 또 개발돼요? 거기가 지금 이제 30년 차 됐거든요. 재개발. 네, 그래서 이제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기 때문에 근데 분당은 좀 비싼데 일산은 아직도 괜찮아요. 저는 김포 쪽도 괜찮다고 봐요. 김포가 아직도 싸요. 네, 다른 경기도에 비해 월등히 쌉니다. 김포가 그동안 이 철도가 없었는데 그쵸. 최근에 철도가 생겼고 또 마곡이라는 일자리가 들어서고 있고 그러면서 배우 세대가 딱 김포가 그렇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김포도 괜찮다고 봅니다. 김포.
송 작가님이 살아온 얘기 알려주실 수 있는 팁들을 들어봤는데 이 책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더 해줄 수 있는 거 혹은 이 등장인물로부터 뭘 얘기하고 싶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이 소재가 회사하고 부동산이고 뭐 결혼 이런 거였는데 저는 결국에는 이게 사람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사람의 내면의 그런 숨겨진 본성들을 좀 글로 표현하고 싶었고 자산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거기에 박탈감이 심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쵸. 제 주변에도 너무 많아서 되게 안타까운데 그런 거 신경 별로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성공한 게 아니에요. 특히 젊으신 분들은 너무 조급해서 막 코인에 투자하시고 뭐 대박을 노리시는데 그냥 차곡차곡 저금하시고 좀 절약하시면서 공부도 같이 하면서 좀 발판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일일비하지 말고 나한테 네. 내 내공을 쌓는데 좀 투자해라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덧붙여서 지금도 하루하루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는 직장인 양떼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생각하시고 회사 끝나거나 회사 전후로나 즐길 수 있는 걸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이게 나의 제2의 직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바라보시면 좀 회사에 대한 그런 짐이 좀 내려가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 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베스트셀러를 쓰신 우리 송희구 작가님을 모셔가지고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 나눠봤는데요. 네, 이 책이 재밌는 게 김 부장 편이 있고 정대리 권사원 편이 있고 송 과장 편이 있는데 송 과장이 너야? 네. 재밌는 게 이제 일본에 스쳐 지나갔던 송 과장이 이제 송 네. 과장 입장에서 송 과장 편에 나와요. 또 그 김 부장이 나오고 이런 약간 냉정과 열정 사이 옛날 그 책 보면은 남자 여자 서로 입장 차이가 나오는 것처럼 또 오늘 송 과장 얼굴을 보셨으니까 송 과장을 상상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몰입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광고 아니고요. 진짜 친한 동생이 사실은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서 힘들었던 애환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자기 개발을 해서 자기 인생을 새로 개척해 나가는 걸 보면서 또 한번 모시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자리였는데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공감 가는 얘기들이고요. 친했던 동생 회사 생활 힘들다 들었는데 잘 돼서 너무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제가 한마디 또 네. 하세요. 오, 계속 하셔도 돼요. 이게 달라. 옛날에는 얘가 이렇게 말이 많은 애가 아니었어요. 회사에서도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두 형제는 뭐 얼굴도 잘생기고 의사고 뭐 유튜브도 하고 병원도 하고 막 저 분들 사실 아침같이 일찍 출근해서 환자 상담 몇십 명씩 하고 유튜브 찍고 늦게 자고 이 생활을 당신이 한번 해봤느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됐을까 저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멋있다. 형들 위로도 해주고 그러니까요. 고맙다, 해구야. 송희구 작가님도 10년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글을 썼기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멋있다, 우리 동생. 감사합니다. 예, 마인드 카페 또 어플 다운 받아 주시고요. 사연 많이 남겨주시고 짧은 사연이나 다뤄졌으면 하는 컨텐츠 댓글로 많이 남겨주십시오. 네, 많은 댓글 보면 참 기분 좋고 기운이 납니다. 댓글들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또 모셔서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 뭐 작가님도 좋고 어떤 누구도 좋으니까요. 댓글에다가 또 얘기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잘 섭외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희구 작가님 책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많이들 사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이미 많이 팔려서 아, 뭐 그래.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세상에 우리 책보다 10배가 팔리다니. 너무 재밌어요. 네, 가독성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네, 구독하면 좋아요 해줘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